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비록 소폭이지만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소폭 반등에 성공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흔히 우리 주식시장 얘기할 때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닥을 훑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갈지 아니면은 또 추락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폭 반등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의 강요들이 현장을 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신뢰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알렌서치가 지난 7월 16일, 17, 18일 3일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가 올라가서 35.6이 됐고요. 부정평가는 20.4%가 떨어져서 61.6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의 편차는 26%로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아주 어마어마한 이 편차가 크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고 있는데 50대에서만 지지율이 전주 대비 14.4%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이 절반을 넘고 있어요. 그리고 TK 지역은요, 전주 대비해서 11.8%가 올라간 58.8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2%가 올라서 39.2%, 민주당 지지율은 0.9가 빠져서 35.0%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DK 지역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두 자리 숫자로 빠졌는데 다시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TK 하면 이제 보수의 상징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집토끼들도 굉장히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토끼들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주부터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상당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보면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위기의식이 이제 고조되고 있고, 특히 당 내홍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지지 분위기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권성동과 그 장제원 사이의 불화설도 들랑달랑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꺼야 된다, 불을 꺼야 된다, 이러한 이 분위기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화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준석의 대대적인 반발 분위기도 좀 줄고,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좀 반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야당에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탄핵 프레임을 걸고 나왔어요. 오늘 또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여론을 통해서 이 박근혜 때의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 회복은 굉장히 어렵다. 한꺼번에 두 자릿수로 회복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여론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말이죠, 이제 이 비선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고, 또 이 사적 처형이다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핵관 공격에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또 바닥을 치고 내려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전히 부정적 요인이 더 압도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할 것 같아서요,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고 추락할 개연성이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런 저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TV조선에서 여권 관계자라는 익명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바로 어제 나왔는데요. 10%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 자릿수가 되면 이제는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여권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거 그러면 박민영 대변인이 한 거 아니냐, 익명 인터뷰의 주인공이 박민영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박면인 대변인은 절대 나는 익명 인터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왕이면 실명으로 살아달라.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앞으로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이름 석자 당당하게 걸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는 좀 제발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얼마나 지난 선거 때 대선과 시세에서 뛰었는데 최근에 비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나 반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 박민영 대변인은 친이준석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지난 7일 날 라디오 방송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전 정부와 비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시각, 이거는 젊은 청년들의 시선에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는요. 박민영 대변인이 이 TV조선 인터뷰 당사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저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지율이 30% 내외로 이게 떨어질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MB 때도 그랬고 영락 없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온 것이 그동안의 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지금 여권의 상당히 큰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그 요인들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내각 그리고 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빠지면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실 참모들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정무 쪽 라인이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정부하고 민간 쪽과도 대통령 비서실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다라고 삼선 의원이 익명으로 중앙일보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도요, 익명으로 중앙일보에 뭐라고 밝혔냐면요. 이러한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 정부 여당에 치명적일 수 있는 각종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절박한 상황식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그래서요, 이제는 비윤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친윤계 인사들마저도 대통령실 참모진의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 이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이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은 최근 여권 인사한테 정무적 보좌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어려움을 실토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은 아주 출중한, 아주 훌륭한 인품이나 또 그동안의 이 공직 수행 과정에서 해온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 여론에 그리고 이제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도 뭔가 대응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적극적으로 언론 접촉을 강화하는 그러한 지금 이제 사례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러한 중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수행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오늘 우선 이런 이 여당의 내용과 사적 채용의 논란. 그런데 처음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아주 좋지 않은 악의적인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적 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전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사적인 인연만 가지고 채용했다. 이런 비판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심리, 즉 이 공정성, 정의성 이런
이 청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추천한 인물, 이런 인물들은요, 능력이 분명히 선대 이 캠프 과정에서도, 그리고 인수위나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증받은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인연이 사적인 인연으로 해서 채용이 됐다는 건데, 거기에만 맞춰가지고 사적 채용 논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권에서도 이 프레임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적 채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여권에서도 비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적 채용의 문제점은 무능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사적 채용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 그래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잘못됐다, 이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권에서요,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권성동 당사자, 그리고 장제원 의원 다 한마디씩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미 여러분께 지적을 했지만, 처음 이 권성동 대표가 얘기할 때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에서도 이 정부 출범할 때는 말하자면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간다. 이건 일반적 관례가 아니냐. 대한민국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직무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이 반박문, 그리고 이제 해명문을 내올 때 너무 세게 나온 거예요. 너무 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좀 설득형으로 언론에 자기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쏘아붙이는 강압형으로 언론에 밝힌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뭐가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형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화근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표현이 거칠다, 말씀이 거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권성동 오늘 이제 사과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또 부가적인,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만 쭉 있다가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인재풀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캠프에서 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인 또 한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달라, 이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보완적 설득형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나 좀 국민들에게 이 민심에 대드는 형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 이런 점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권성동 대행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청년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굉장히 본인도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좀 늦었지만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 의원도 말이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한 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사람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점,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들어온 채용된 인원들의 경우에는요, 경선과 본선을 통해서, 인수위원을 통해서 거의 1년 이상 무보수로 열심히 뛴 사람들 아니냐. 자, 그리고서 또 인수위에, 선대위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해서 이제 8급 9급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채용 과정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다 결정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장제원 사무총장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대표가 왔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나가지 말아달라. 너무 그렇게 많이 나가버리면 제 항당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운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내용서를 비롯한 사무총장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요,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 지지율 하락하고 국정 동력이 굉장히 약화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안철수 지금 의원도 지금이야말로 총체적 난국 아니냐.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설득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 있는 자세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철수, 그 다음에 김기현, 두 분 다 공부 모임을 최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기에 언론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요. 지금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이런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정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취임된 지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정 내 인적 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이 이 국면을 잘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자, 대통령 이 결단해야 할 때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채용 문제와 관해서는요. 대통령실에서 걸러줬어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한 거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 변양균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색깔은 다르지만 이렇게 자기 사람이 아니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두루 잘 쓰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완숙한 경지에 있는 서청원이나 이재호 같은 전 의원을 정치 고문으로 모셔다가 그분들 얘기도 잘 듣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최광욱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광욱 의원 오늘 또 민사지법 제2심 판결이에요. 이 민사지법에서 서울중앙 민사 11-1부네요. 여기에서요, 이 최강욱 의원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해서 이 가짜뉴스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5월 달에 열린민주당,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의 당 대표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7분간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어요. 참고적으로 그때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최강욱 대표한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남아있는 입법까지 완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이 좀 역할을 잘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최강욱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먼저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성사가 된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고 기사 발표에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열린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같이 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손배 1,000만 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도 실패했고요. 패소했고 지금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요. 최강욱이는 더군다나 변호사잖아요. 대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도 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는 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꼭지만 더 전해드리면, 언론사 보수 성향의 노조들, 그러니까 이 공영 언론 노동조합 협의체입니다. 언론사 보수 성향의 노조들 모임인데요. 이 협의체에서 KBS, MBC, YTN, 그리고 연합뉴스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퇴진 이유야 문재인 정권에 편향된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정 방송 이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간부들이 대부분 민원연 일색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장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언론사의 공영방송 기능 상실된 지 이미 오래죠. 이 사장들 물갈이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진해서 나가는 것이 양심 있는 언론인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